하시고요. 번대 신문을 하시죠. 단장님,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성재 피고인의 변호인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출입국 정책단장으로 계시죠? 지금 3월 16일자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당시 예. 출입국 정책단장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예. 해제를 할 때 증인은 출입국 정책단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출입국 정책단장은 사실은 본부장이 출입국 관련 업무의 최고 수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 출입국 정책단에 네. 있는 소관과 6개에 대한 보좌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네, 됩니다. 출입국 예. 정책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출입국 정책단에 있는 출입국 심사과 예. 거기에서 이제 출국 금지 업무, 또 출국 네. 정지 업무, 네. 그다음에 출국 금지 해제 연장 업무, 또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 업무 이런 것들을 총괄하죠. 예, 그것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출국 금지 잘 아시겠지만 출국 금지를 하거나 출국 금지 연장을 하거나 할 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 5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조 6을 적용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조문의 네. 내용을 정확하게 예. 6조 6 알 수가 없어서. 6조 6. 예. 육 6조 6 이겁니다. 혹시 기억나는가요? (6조 6) 제2조 제2항 이제 아마 저기 특검에서 출입국 그 심사과 직원 여러분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가 이 규정 어느 조항에 해당돼서 출국 금지를 해제를 했나?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장관한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그 질문이 적절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출국 금지를 하거나 출국 금지 연장을 예. 심사를 할 때는 6조 5에 의한 6조 5 규정에 의한 그 6조 5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해서 한 거죠. 그 중에서 제 6조, 그다음에 출국 금지 대상자의 범죄 사실, 그다음에 연령, 가족 관계, 그다음에 해외 도피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연장이나 출국 금지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 이의 신청 때 1차적으로 고려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판례 등으로 인해서 쌓인 그런 판시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국 금지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6조 6하고는 관계가 없죠. 6조 6. 예, 어쨌든 예. 그 이의 신청할 때는 저희 기본 원칙 저거에 그렇죠. 따라서 예, 많이 자, 이의 신청할 때 지금 심의합니다. 특검에서 주신문 하실 때 몇 항 신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좀 냈는데 예, 해제한 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고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라는 건 그 자체가 그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이의 신청 대상자가 이건 출국금지 유지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요. 예, 그 출국금지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출국 금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없겠죠. 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여기 출국 금지 유지 의견을 냈는데 출입국 심사과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거는 이례적이다. 이거는 이의 신청 자체에 대한 모순적인 그 의견인 것이죠. 뭐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저희 그냥 관행, 그러니까 그간의 그 기본 원칙과 사실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인 경우에는 수사에 의한 출국 금지나 정지인 경우에는 그 수사 기간이 대부분은 단기로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체납이나 병무 아니면 재판 계속 중으로 이제 출국 금지나 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 기본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지만, 원래 그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수사기관이 좀 짧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 수사기관의 의견을 좀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좀 그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 그 6조에 보면 그 비교 형량 그 출국 금지를 하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그 침해적 요소가 서로 비교 형량해서 공익적 목적이 클 때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출국 금지를 하고 연장을 한다. 네, 이런 기본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수사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네, 수사라는 공익적 목적. 예, 그 수사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솔직히 그 대사로 간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그건 뭐 전혀 고려할 대상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가로 예, 물을게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해서 해외 도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제가 있는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의 신청자인 이종섭은 출국 금지 연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았고 아그레만까지 받아서 호주 대사로 부임을 해야 되니까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달라, 아니 연장을 취소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수사에 지금 이러이런 진행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출국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명 자료와 이유를 붙여서 그리고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죠. 예, 그렇게 오기를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사실 의견을 그래서 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줄로 적시 수사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 줄짜리로 출국 금지 유지 필요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당신들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 대사로 나간다는 그 큰 전제에 대한 좀 반대하는 좀 논리나 이유로는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도 그 이의 신청서에 적혀져 있는 그 기본권의 침해나 안 그러면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되는 논리가 공수처에서 보낸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회신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된 것이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사 임명이라는 전제가 없었다면 한 그 정도 출국 금지 기간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위원회를 안 올리고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라도 그거는 기각을 할 만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또 그 정도 기준이었는데, 어쨌든 대사로 가야 된다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더 형량을 또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줄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막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네.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아까 검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증인은 장관께서 피고인 박성재가 도어 스태핑 이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 뭐 이례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모아서 도어 스태핑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거는 그건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없습니다. 그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기자들 사이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것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러면, 공부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날 기자들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그 법무부 1층에서 장관이 출근하는 것을 기다려서 오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한 말씀 하시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출국금지위원회 이종섭 대사 호주 임명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거는 언론에 다 났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이의 신청에도 내가 호주 대사로 지금 임명이 돼서 아그리ment만까지 받고 그래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 금지가 지금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의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한 거 아닙니까? 뭐 안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뭐 아까 특검도 언론을 제시를 했는데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제목 정도만 제가 사실은 뭐. 자, 이게 이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지금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장관이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훈령으로는 그냥 이렇게 기속되게 기속되게 훈령이 돼 정해져 있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근데 기속된다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네.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장관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심의위원들에게? 그건 제가 답변 아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냥 그 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통은 그렇게 뭐 길게 말씀은 보통 안 해주시는 게 위원들한테는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그러면 증인은 혹시 그 장 그 도어 스태핑에서의 인터뷰에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저는 저 의사결정. 내용을 못 봤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저는 그러니까 저 위원회 할 때까지 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심우정 피고인 측에서 반대 질문하시죠. 예, 상피고인 대리인께서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연관돼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출국 금지된 사람이 생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한 해제 신청하는 거는 출국 금지나 그 연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취지에서 한 이의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이의 신청에서 다투기는 하는데 사유를 그렇게
예. 예. 그런데 이의 신청의 경우엔 다투는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기간이 지난 사람은 이의 신청은 할 수 없고 소송으로. 해제 신청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해제 신청은 해제라는 거는 별도로 신청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해제는 그냥 일반 민원으로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저희가 이렇게 해제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신청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직권으로 해제하든 해제만 해주는 경우에는 이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6에 예. 혹시 화면 보시면은 뭐 생업이 유지가 어렵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있다거나 이러한 엄격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제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반면에 출국금지 연장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출국금지 연장이 적법하게 됐는지 또는 이게 타당하게 됐는지 부당하게 연장된 건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준까지도 사실은 이런 관행적으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6조의 6은 하나의 고려 사항에 불과하지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이죠. 저건 어차피 재량으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요. 예. 저거는 그냥 고려해서 저런 사정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하는 저걸 이제 저게 이제 주 이제 해제나 이제 좀 이의 신청 사유로 이렇게 많이 적어서 내는 사유입니다. 저것이. 예. 잠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주로 6조의 5거든요. 이거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옆에. 네, 6조의 5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인도적인 사유를 기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기본 원칙에 있는 이익 형량, 두 번째 범죄 사실과 뭐 해외 도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해서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범죄 가지고 해외 도피 가능성을 가장 많이 이렇게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도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검사님이 신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다음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실제 위원회 개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예. 텐데요. 거기서 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예. 표시를 했었죠. 그렇죠? 이거 다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혹시 거기에서 위원들이 뭐 다른 사례, 안 된 사례가 있다거나 기각된 사례 또 인용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만 실질적으로 발언을 하고 각자의 생각을 말한 것은 맞습니까? 예, 그 전원이 다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심의 자료라든지 또는 간사의 발언 과정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거나 예. 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회의록에 제가 아까 그 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발언만 저도 했고 다른 분들도 진짜 그 뭐 회의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아서 그냥 자기 딱딱 할 말만 하고 그냥 표결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우 본부장께서 아까 다른 사례가 뭐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전 기억은 나지 기억은 안 않습니다. 예. 검사님 신문상 60항 관련입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직권으로 해제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심의회를 거쳐 해제하는 외관을 형성하자 그러니까 증인이 예라고 답했었거든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예입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게 저랑 본부장은 그렇게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본부장과 증인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쪽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뿐이었죠. 예. 다른 위원들이 또는 증인이나 이재유가 장관의 지시 때문에 또는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장차관의 지시 때문에 뭐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한테 저는 뭐 들어간 적도 없고 지시 받은 적이 없어서 저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입장이 그랬는데 본부장도 자꾸 그렇게 동의를 구하니 내 입장도 똑같다라고 말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증인은 정해져 있지만 아까 100%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예측이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 예측된다라는 어떤 그걸 측면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사 과장 이렇게 3명이 들어오시는데 이 정도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으면 이 중에 한 명 이게 3명 다 이거를 반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 과반수면 되니까 이제 3명 중에 최소한 1명 이상은 이거는 당연히 인용된다고 의견 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굉장히 거죠. 컸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 공수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부처 간에 떠미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행정부에 쓰면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내용이 조금 부실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보기에는 두 번째로 어쨌든 공관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관장의 경우에는 뭐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뭐죠 해외 도피 그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거를 도망갈까라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으면 그거 뭐 그 공적인 자리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출국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각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직위 예. 또는 어떤 누군가의 지시와 상관없이 이 내용 자체로 즉 예측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증인의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회의 뭐 안건이나 자료가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증거기록 3,547쪽을 잠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보고, 그러니까 증인 저 보시면 현안 보고가 언제 작성되는지 아시죠, 증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통상의 경우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때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게 그걸 수시로 알고 있죠. 업데이트합니다. 네, 거기에 있는 자료인데 저기 보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에 넘어간 게 13, 15, 18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각은 한 8건 정도가 9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네요. 그죠? 예. 출입국 본부에서 이제 현안 자료로 작성한 건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또는 그런 목적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실제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각도 많이 합니다. 네. 신문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신문사항 중에 1항 생략하겠습니다. 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항에서 조금 나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정보보고의 경우에 예. 최종 결재권자, 최종 수신처에 가기 전까지 몇 차례 수정되는 경우가 좀 있죠.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장차관에게 보고될 때는 예. 수정된 정보 보고가 보고되는 것이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3월 5일자에 작성된 이종섭 대사 임명은 피의자 해외 도피 출국 금지 보도 관련 보고라고 해가지고 3월 5일자로 작성됐습니다. 날짜만 봐주세요. 제목하고. 두 번째 3월 6일자 정보 보고를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제목이에요. 그죠? 그런데 3월 6일자로 되어 있고 배부선도 다 똑같습니다. 증인 그 3월 6일 날 예. 출근해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출국 금지 사실을.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어떤 정보 보고를 보고 알으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따로 넣어준다고 날짜를 고쳐서 넣어준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어제 있는데 어제 보고를 못한 경우에는 장관님한테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날짜만 이렇게 하나 바꿔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5일 날 건지 6일 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3월 5일 퇴근 무렵에 작성됐는데 수정 사항을 요구해서 혹시 수정하게 되면 장관님 보고를 바로 못하니 다음날 아침에 보고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증인은 뭐로 보고됐는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첫 번째 정보 보고에서 두 번째 이제 정보 보고로 바뀔 때 혹시 보고하는 과정에 또는 티타임 과정에서 야 이거 출국 금지 통지 유예 사유가 좀 모자라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거 좀 보완해봐라고 하는 뭐 누가 지시하거나 그래서 수정된 거는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없습니다. 네. 저 출국 저런 정보 보고가 많이 생성도 안 되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론이나 이런데 진짜 뭐 출국 금지 했다라고 났기 때문에 하는 거에도 저 출국 금지 정지 관련 정보 보고는 거의 사실은 수정은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딱 사실관계만 적혀 있기 때문에 거의 수정. 제가 말씀드린 정보 보고에 수정을 한다는 거는 어디 뭐 회의를 갔다 왔다거나 무슨 정책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왔을 때 수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 예, 답변 끝나셨어요? 예. 네, 이제 사회 가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6일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재유와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이 들어올지 여부 또는 그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나눈 사실은 있죠. 증거 기록 4,777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종섭이 출국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3월 6일 알게 된 후 이재유 본부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유 본부장이 이 신청이 들어올 거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된다.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를 해보자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진술한 것도 맞고 그 내용 자체가 팩트인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증거 기록 4,780, 4,781쪽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조금만 볼까요? 네. 증인은 또한 이재유 이기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종섭이 대사로 임명된 상황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안 풀어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고 진술한 것도 맞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까? 저 형광색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은 이의 신청을 예상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던 와중에 이루어진 대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망입니다. 자, 요게까지는 장차관의 생각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장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다른 거 사람은 아닙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장차관님한테 뭐 가지도 않고 보고 한 적도 없어서. 네, 망은 요거를 묻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증거 기록 7,496쪽인데요. 저게 이제 수신처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정보 보고인데 지금 혹시 이 정보 보고를 조사 과정에서 제시받은 적 있습니까? 조사 과정에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이 정보 보고 내용이 뭐냐면 대상자 인적 사항이 있고요. 출국 금지 통지 유예 관련 부분이 있고 맨 아랫 부분에 출국 금지 해제 관련해서 공수처가 어쩌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관한 정보 보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5회 가항 10페이지 5회 가항 묻겠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출국 금지를 해제해도 관계 없음. 예. 라고 하면 사실 직권 해제도 가능한 상황이죠. 보통은 인용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그래도 막 어차피 정해진 거면 하긴 하는데요. 네. 하기도 하고 직권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수사기관 인용되는 경우에 상당수도 그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9,890쪽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김정원과 이기임 그리고 이재유의 진술에 의하면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담당자인 김정원이 공수처 실무자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를 한 결과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공수처 입장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도 혹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이의 신청이 접수될 무렵에?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이렇게 정식으로 제가 방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방에서 뭐 딴 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화장실을 나간다거나 뭐 다른 과에 또 뭐 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본부장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어디 가고 있으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과장이 단장님 뭐 지금 뭐 이런 걸로 좀 본부장께 좀 빨리 보고 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들은 게 많아서 네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종이를 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건지 그렇게 들은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빨리 뭐 급하니까 빨리 보고해라 뭐 이렇게 간 건지 그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의 보고인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그 내용은 내용은 그 들은 적이 이의 신청이 접수됐을 때 들은 적이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거 기록 4,781, 82쪽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이요. 당시 이재유가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쭉 돼 있는데요. 증인은 이재유가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당시 이재유가 장차관의 지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 맞습니다. 예. 다음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까? 그 이종섭 그렇게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장차관 보고를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장관님까지 보고하고 해야지. 그래서 아이고 위원회 하실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런 말이 왔다 갔다. 네. 했습니다. 랑 들어가겠습니다. 3471쪽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물어보는데 요거 이제 그 우리가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고 배경이 보면은 보고서 내용 보면 보고 배경 출국 금지 경과 관련 언론 보도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큰 목차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네모 4를 보시면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 중에 대상자의 대리인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공수처로부터 구도 약속 받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겠다고 하면 장관님도 사실 처음이고 차관님도 처음이니까 그러면 장관에 대한 보고 문서에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절차, 구성 내역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장관한테 우리가 예. 보고할 때 심의위원회 할 겁니다. 예. 심의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통상 보고하잖아요. 저희가. 뭐 사실 그건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네. 저 내용만 갖고 가고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라고 이렇게 좀 백지로 묻는 경우도 있어서 저거는 저걸 들고 가셔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네. 없습니다. 예. 13페이지 아항입니다. 증거기록 3416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검께서 주장하시는 뭐 3월 6일 날 이재유의 지시 이후에 작성됐다는 거 하는 것인데요. 문서인데요. 이제 김정원 씨가 작성한 겁니다. 이의 신청 심사 결정서라는 문서인데 이 내용에는 이제 기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도 이의 신청을 땡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다음 날 신속한 집행이나 결정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두는 초안이죠. 저런 초안까지 만드는지는 저는 전문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요 앞에 문서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14페이지를 바꿔서 묻겠습니다. 앞에 먼저 문서를 조금만 봐주세요. 주문이라고 되어 있고 이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출국 금지 개요, 뭐 판단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제가 증제 11호, 12호, 13호에 해당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문서를 한번 봐보세요. 보면 혹시 두 문서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요게 이제 세 가지라. 요거랑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 눈이 저기를 저걸 볼 만큼 네. 눈이 좋지 않아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작성된 문서에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라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뒤에 이제 요 세 가지 문서는 각 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또는 직후에 작성되는 문서들인데 거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가장 전문가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즉 앞에 있는 거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예정하지 않고 작성된 문서고, 뒤에 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확정되기로 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네. 말씀드리기 예, 20분 지나셨고요. 네. 지금 7시가 넘어가는데 증인이 직접 경험하시거나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거의 마무리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한 3가지 정도 예. 질문을 좀 더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초안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증인에게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그렇지, 그렇지. 그럼 증인 마지막으로 그냥 물을게요. 증인은 그 이종섭과 관련한 논란을 언론 보도로 확인한 상태이긴 한데,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저희가 할 번역은 아니지만 호주 대사 임명하기가 뭐 범인 도피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에 따라 증인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참 모양은 안 좋다라는 그 정도 생각만 했습니다. 법무부는 예.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판단은 다른 고려를 할 건 없고 출국 금지에 관한 관련 법령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뭐 그리고 그 그렇게 판단 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반대신문에 아, 예, 한 나온 게 가지만 있었을까요? 예. 아, 하시겠어요? 한 예, 가지만 하세요. 예, 예. 빨리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은 세종시에 그 출장 예. 가셨고 3월 6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 이종섭 씨 출국 금지 사실 예. 보고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 당시에 그러면은 그 이재호 본부장님께서는 3월 5일 그러니까 전날 증인께서 안 계실 때 예. 장관님 차관님께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 보고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반대신문. 한 가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예. 반대신문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주신문에서 빠뜨리신 거면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반대신문에 나온 내용입니까? 네. 어느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내용인가요? 글쎄요. 언론 보도 관련해서 아 언론 보도? 예 물어보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 저기 저 세종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보도 보셨다고 하셨죠? 예. 이 보도 내용은 뭐몇 가지가 있는데 호주 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된다. 아니면 예.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상대국 호주에 대한 예. 결례이고 외교 참사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 기사 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게 제가 지금도 또 이게 안경이 잘 이게 저 스마트폰으로 저걸 제가 참 보기도 귀찮고 차에서 멀미도 나고 해서 자세히는 안 보고요. 그래서 저게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유 뭐 이런 일도 있었네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봤습니다. 이 보도의 취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임명을 철회하거나 네. 아니면 예.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출국 금지가 이미 돼 있었고 예. 어떤 경로를 거쳐서 출국 금지를 해제를 했잖아요. 예. 법무부에서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 보도 내용이나 뭐 여론이라고 할까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른 결정을 한 거고 증인도 동의했다고 했는데 예. 증인은 그러면 저런 기사를 접하고도 예. 뭐 당연히 호주 대사를 임명했으니까 보내야 된다 이런 것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 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뭐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 좀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 자체로 저희가 뭐 법무부에서 뭐 외교부도 아니고 저희가 뭐 인사처도 아니고 인사권자도 아니고 저거를 그렇다고 그 뭐 여론이 나쁘다고 그 호주 대사로 악의레망 받은 사람을 그렇게 안 보낸다고 결정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죠. 예. 여기까지만. 제가
예, 물어보시죠. 그 아까 그 표지 좀 띄워주시죠. 저기 보면 제 민주당의 주장을 언론에서 받아 쓴 겁니다. 저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 뭐 여론이나 이렇게 호도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신 거죠? 예. 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 이게 출입국 금지 해제 심사위원회를 예. 개최하는 것은 어떤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뭐 전결권자라든지 예. 결정권자, 그러니까 증인이 그걸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일반 사항에 하시더라고요. 대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 사항에.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정권자가 네.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의 어떤 정당성, 명분에 좀 기대해 보자. 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다른 의견도 우리가 모르는 의견도 있나라는 것도 한번 그렇죠. 확인해 보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고, 아까 이재유 씨가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 재직 중에는 출입 그 위원회가 그러니까 어떤 출입국 금지 해제 결정 자체가 막 그 좀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유명인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좀 뭐 그렇다든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뭐 장관이라든지 단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건 본부장이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했다는. 증인의 경험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거는 거의 맞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전결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본부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올리는 본인이 거라. 이거 결정하실 수 있었어요? 뭐 이게 이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지금 요런 상황이면 아마 그 대사 임명이 없었으면 위원회 안 하고 요건 제가 그냥 기각 그러니까 결정을 대사로 했을 것 임명된 사람에 관해서 같습니다. 그건 못 증인이 결정할 수 있었나요? 혼자? 그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건 뭐 장관님은 모든 결정하실 수가 재량이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본부 차원에서 제가 혼자 하기 위원회를 거친다는 거는 이재유 본부장하고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나누신 것 같아요.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게 뭔가 모양새가 안 좋다, 부담스럽다, 이런 차원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저희가 출입국에서는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그 대사가 임명됐다는 사실만 있는데, 그러면 좀 위원회를 해서 좀 수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런 단계면 어떤 단계냐 이런 의견도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대사로 임명된 그런 사람이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수사 대상자였다는 점이 예. 부담스러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 충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법무부 장관이 뭐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다 뭐라든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뜻인 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하여튼 위원회에 보내서 위원회에서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위원회를 하면 네. 좀 어쨌든 저희는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장 차관님 위에까지 그것까지 생각했다기보다는 보통 저희 출입국 본부 차원에서 이런 큰 사건을 우리가 이게 그냥 결재권자가 어차피 이거는 제가 안 하면 본부장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지금 본부장이나 제가 그냥 1인이 판단해서 결재하고 말기에는 좀 중요 사건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저도 지금도 뭐 그 비슷한 생각을 중요한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라서 예.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까 그 주신문에서 뭔가 적절치는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네, 네. 그 전년도에 네. 사실 이 논란이 컸었잖아요. 최상병 예, 그렇습니다. 예. 사망 이후에 예. 탄핵 사태도 나고 네. 고발도 되고 네.
정치적으로 또 정권이 공격받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라는 생각하셨다고 그 하는 것 생각은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그 생각을 하셨으면은 만약에 이제 단장이 뭐 직권으로 예. 뭐 풀어준다고 결정을 한다고 보면 뒷감당은 혼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그렇죠. 중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위원회를 예. 통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였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증인도 이게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분을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예. 이렇게 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이의 신청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 사유 요거만 두고 볼 게 아니고 만약에 출국 금지를 해제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논의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논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건 궁금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뭐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자기 요 적절한지 안 한지 증인은 혹시 그런 거 걱정 안 하셨어요? 만약에 이거 해제하면 뭐 저기 변호인께서는 뭐 민주당이라고 하시는데 예, 뭐그 하여튼 다수당 쪽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했습니까? 뭐 법무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출입국 차원에서 분명히 저 공격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래도 그건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증인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논제로 꺼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저도 뭐 그거는 굉장히 뭐 그리고 조심스럽고 이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예. 왜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내보내냐. 이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예. 생각이었거든요. 예,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앞두고 이런 결정에 지금 관여를 하셨는데 예.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저도 그냥 뉴스로 접하고 할 때는 예. 뭐 뭐 이렇게 하나 뭐 진짜 이례적이다 뭐 장관까지 하시면 호주 대사를 가나 뭐 이런 고민은 하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한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일단 결정을 하려면 어쨌든 저희가 그간에 해왔던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 생각하는 이상함과 업무상 처리해야 되는 기준은 그때는 좀 달라서 좀 고민이라기보다는 참 하면서도 좀 그냥 좀 지금이라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까 속으로는 이재유 들고 증인 그랬습니다. 하시는 말씀 들어봐도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예. 그런 어떤 정무적인 문제도 좀 고려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예. 제출된 서류만 놓고 비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 인물을 출국금지 해제했을 때 어떤 여파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은 당연히 논의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본부장은 그런 고민을 하셨을지 어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걸 어쨌든 실무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좀 중간에 진짜 좀 철회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어쨌든 기한은 다가오니 그걸 어떻게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이나 위원들이나 본인 업무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문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다음에 공수처 증인들도 예정돼 있으니 예, 증인 보내겠습니다. 아니 예. 공수처 회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거 한 가지만 예, 물어보시죠. 예. 기록 1831쪽 공수처 회신 공문입니다. 증인 아까 그 공수처 회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자세히 좀 적어주지 달랑 한 줄 적어줬더라. 그래서 수사 중이니까 출국 금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왔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진술서 제출하고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는 등의 사정은 출국금지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음 이런 당구장 표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한 바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법무부 측에 이런 식의 고지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식의 명확한 고지가 있었는지 증인 보고받으신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에게 고지했다는 고지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취지인가요? 예. 그러면 고지했다. 비록 3,436조 심사 결정 과정에서의 그 심의 안건 중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은 공수처 박상현 검사에게 3월 7일 유선 확인하기를 면담을 실시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 포렌식 중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출석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그 공수처 박상현 검사로부터 확인을 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추가 소명 자료로 주장한 내용을 그 사실이 맞는지 예. 공수처에 확인을 한 것이지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했고 저도 이 내용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예, 바 예, 없습니까? 그러면은 박상현 검사가 이런 식의 확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공수처에서 어떠한 설명도 안 한 상황일까요? 지금 이 심의 안건 자료를 보면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공수처가 이거는 뭐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말만 저도 그냥 전해 들었지 이렇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 기억이 안 나는지 보고를 안 받았는지 좀 굉장히 낯설고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예. 공수처에서는 출금 해제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줄 것처럼 예. 그렇게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냈고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공수처에서 그 출국 금지를 해제해 주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안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아유 뭐 이렇게 냈나라고 뭐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냈나 뭐 아니라면 좀 이유를 확 달아주든지 예? 뭐 이렇게 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짜증을 냈던 그 보고를 받고 짜증을 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증인이 기억하기에 공수처가 출금 해제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한 직원은 누구인가요? 그게 이상 사무관인지 과장인지 아무튼 제가 고 심사과고 실무자들은 뭐 통화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번 뭐 공수처가 뭐 확실한 답은 안 주는데 뭐 분위기가 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막 지나가면서 들었지 저렇게 막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거를 뭐 보고해라 뭐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은 납니다. 그 뭐 그런다기에 에이 설마 그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냐 뭐 수사기관에서 그거 뭐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한번 끝까지 받아봐야지 알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왕설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뭐 확정적으로 누가 했다 이런 보고를 저렇게 뭐 서면이나 이렇게 딱 정식으로 앉아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209번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증거 결정에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다음 4월 17일에는 장호진 피고인까지 해서 오후 2시부터 공수처 관계자들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1시간, 반대신문은 각 피고인별로 30분, 30분이십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이고요. 주신문은 좀 짧게 할 수도 예.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시간 초과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 초과해서 의미가 있으면 계속 청취를 하겠는데요. 오늘 첫 기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더 짧게 하실 수도 있는 내용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는 시간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